네, 그래서 357번 문장부터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노란색 너무 잘 찾아가지고 오셨고 exclusive technology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글의 소재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Can be used only the elite, 즉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 지금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So who have access to required resources.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에 대한 access, 접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required resources. 어떤 거에 대한 접근? 어떤 거에 대한 접근? required resources. 어떤 것들에 대한 접근이야? 자원. 근데 어떤 자원? 필요된 자원. 그러니까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have the aptitude, 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eans,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대한 수단이야? To benefit from special training. 그래서 특별한 훈련으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한 적성, 그리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 많이 활용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나 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특정 부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독점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58번 이하 부분을 봐보도록 할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agriculture, 즉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농업 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이 노란색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warmth라고 했으니까 따뜻함이라던가 강우라던가 아니면 토양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은 which are not available 이용 가능하지가 않은데 누구한테 이용 가능하지가 않아? For people living on high mountains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건조한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겠죠. 어떤 부분이 노란색일까요? 어떤 부분이 독점 기술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일까? 358번에서 현이 말해보자. 어디요? 농사? 땡. 농업은 아니었어요. 농업 부분은 노란색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거는 그냥 분야일 뿐이야. 그 분야 내에서 누구는 접근 가능한데 누구는 접근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노란색이어야 돼요. 그게 독점적인 무언가잖아. 그럼 어느 쪽이 노란색일까? warmth 이하 부분, soil까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warmth라는 부분부터 soil이라는 부분까지가 노란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armth부터 soil이라는 부분 노란색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괜찮죠? 네, 제가 지금 보라색을 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색은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지금 당분간 치지 않고 뒤에 있는 문장까지 다 본 다음에 노란색과 보라색을 좀 나눠서 또 설명을 해줄 거고 글을 쓸 때 파란색이 무슨 색깔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59번에 지금 보라색을 막 쳐놨는데 이거 다 보라색 아닙니다. 일단 잘 들어보세요. 이제 agriculture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지.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 359번 문장에서는 농업과 같은 그런 분야가 하나 나와요. 어떤 분야가 나왔어? The invention of writing. 지금 뭐야? 글쓰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분야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분야에다가 색깔 안 칠했잖아. 근데 여기는 비워놨어야 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led to the formation, 형성을 하게 된대요. 뭘 형성하냐면 a class of scribes. 여러분 여기서 scribes. 여러분 scribes라고 하는 게 누구야?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A class of scribes. 여러분 scribe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쓰는 계층이야. 쓰는 계층이라는 게 글을 아는 계층을 한다기보다는 그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이 업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업무가 글을 이렇게 받아서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필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 같은 걸 이제 그대로 베껴서 적는 어떤 업무를 한다거나, 누구 대신해서 뭔가를 적는다거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글을 써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업인. 뭐 그렇다고 작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경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에 엘리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부분에 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who가 나왔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 이 엘리트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조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had the necessary time.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 근데 뭐야? 어떤 시간? 필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는 사람? And means.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가지죠. To learn writing.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 왜냐면 여러분 배울 때 너네 한글 배울 때 생각해봐. 시간 걸렸죠? 네, 이게 그 시간 걸리는 게 되게 다르거든. 다 사람마다. 누구는 뭐 진짜 금방 한글을 떼고요, 누구는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후자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배우는 데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이 필수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여기는 뭐 teaching material, 즉 뭐 교재라던가 교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가르쳐 줬을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수단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럼 왜 지금은 이게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때 당시에 왜 이게 힘들었느냐?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어떤 대감을 위해서, 대감 그 집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종들을 생각해보세요. 하인들. 그 사람들은 뭔가 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본인에게 떨어진 어떤 과업을 수행하느라 그런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부릴 수 있었겠어? 그치? 그러니까 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엘리트라고 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had access to books. 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 accesses. 뭘 가지고 있어? 접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후라는 부분부터 copied라는 부분까지가 앞에 나왔던 books를 꾸며주게 됩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were hand copied. 누군가가 아까 그 위에서 필경사에 대한 설명이 나왔잖아. 필경사 마냥 지금 이제 책이 있으면, 원본 책이 있으면 그 원본 책을 보고 옆에다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두 번째 책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우리가 books that were hand copied라는 말을 쓰고, 한국어는 뭐라고 하냐면 사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사본. 숫자가 손숫자를 쓰고요. 사자가 우리 복사할 때 사자예요. 보는 책 할 때 그 본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사본이라는 건 결국 뭐야? 손으로 한 땀 한 땀 작성을 해서 베껴가지고 작성을 해서 만든 책이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한자를 막 다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자를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어쨌든 중국이랑 너무 가깝게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사본이라고 하는 한자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영어만 하더라도 수사본을 가리킬 수 있는 어떤 단어가 따로 없어서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Books that were hand copied.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captain,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captain library, 도서관에 있었대. 자, 이제 다시 조선시대 생각을 해보자. 도서관이 막 이곳저곳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그치? 당연히 없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었겠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어땠어? Away from the general popula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도서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글을 읽어야지 이걸 볼 수도 있었거니와,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이 책이 있었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귀했겠니?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다 볼 수 있지 않은 게, 지금이야 뭐 인쇄를 해서 뭐 책을 그냥 원하면은 사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땠어? 지금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적어가지고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많이 만들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구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책을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죠? 자, 그럼 봐봐. 아까 358번에서는 노란색이 warmth부터 soil까지가 노란색이었잖아. 그치? 이게 exclusive technology였잖아. 맞아? 그럼 359번에서는 어떤 부분이 노란색이었을까? 어떤 부분이 노란색이어야 되는 걸까? 책도 포함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는 무언가잖아. 맞아. 책도 맞아. 근데 책만 있진 않아. 책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책도 맞아. 그리고요. 도서관 맞아요. 도서관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도서관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책에 대한 설명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hand copied and kept in libraries라서 이거 한꺼번에 칠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칠할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요. 아까 위에 지금 warmth부터 soil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던가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었던 무언가라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뉘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59번에서 나왔던 이 책 말고 또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렸던 무언가가 뭐였을까? 혹은 이게 있어야지 이걸 누릴 수 있었어. 이게 있어야지 엘리트가 될 수 있었어. 뭐였어? 시간이라던가 수단, 뭐 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읽는데 배우는 그 시간이라던가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였어? exclusive technology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긴 노란색으로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라색은 이따 칠할 거예요. 지금 보라색 칠하시면 안 돼요. 저 보라색 하나도 안 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360번 문장에서 괄호가 쳐져 있었죠. 이거는 무관한 문장이라는 얘긴데요. 이게 왜 무관한 문장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내시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literac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문해력. 여러분, 문해력.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해력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문해력이죠, 여러분. 그 문해력은 지금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요? 문해력이 사람들이 다 떨어지죠. 이게 10대들만 그런 게 아니야. 20대들, 30대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런 나이가 있는 분들도 문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내가 그 마음 정말 10분 이해해요. 그래서 10분 이해한다는 얘기는 많이 이해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10분만 이해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야.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심심하니 뭐야, 이 사람은 사과한다는 얘기야 만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의 심심한 사과라는 건 뭐야?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뽑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문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 직위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자리잖아, 청문회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 가족에 있어서 뭐 누구는 잘 했는지 무슨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소정의,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제 남성분이었어요. 누군지 이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남성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우리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딸이 이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지금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그런 어떤 이제 좀 진짜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식한 그런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따진 거야. 아니, 어떻게 소정의
어떤 그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안 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어떻게 소소한 일처럼 어떤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거야. 근데 그 소정의 절차라는 말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절차 그대로 밟았다라는 의미의 소정의 절차였는데, 아나운서 출신이었거든 그 사람이. 배모씨야, 배모씨.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던. 그러니까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도 소정의라는 말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런 웃긴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문해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해력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읽는 지문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 그 다음에 문해력과 관련된 그런 단어도 있잖아.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나왔던 문해력, 그 다음에 literate이라는 말은 형용사죠. 지금 elit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형용사로 왔잖아. 그러니까 문해력이 있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대말이 뭐 나왔어? illiterate, 즉 문맹의, 읽을 수 아예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형용사가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단어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the sharp increase in literacy. 그러니까 문해력에 있어서의 아주 급진적인 증진이. 근데 어떤 거 이후에? After the invention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즉, 근대적인 어떤 인쇄기의 발명 이후에 문해력에 대한 급진적인 증진이 있었는데, 그 증진이 broke the monopoly. 여러분, monopoly라고 하는 독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exclusive랑 동일한 어떤 내용인데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야. 이해됐죠? 그래서 독점이, 근데 뭐에 대한 독점이었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엘리트들의 독점이 깨졌다는 얘기가 뭐야? 얘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더 이상 이제는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책을 얘네만 읽을 수 있고 한 어떤 시대가 없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했던 어떤 문제가 여기서 지금 해결이 되고 있죠. 그죠? 해결이 되고 있어. 뭐 때문에 해결이 됐어? 인쇄기 때문에. 인쇄기 발견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뒤에 중산층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360번이 나온 듯해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듯 보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무관한 문장은 360번 문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글쓰기 발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인쇄기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글이었다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죠. 여기는 뭐였어? 독점 기술에 대한 글이었잖아. 그러면서 뭐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 농업에 대한 얘기도 했었단 말이야, 앞에서. 그지? 자, 그러니까 지금 356번 9번 문장 다음에 360번 문장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 왜 얘가 무관한 문장이었을까? 여러분, 무관한 문장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게 문장이 무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풀었어,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은 문장을 빼고 나서 앞뒤가 잘 연결되는지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지금 분열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계층의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건 지금 해결하는 것처럼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division, 다시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나뉘었다가 다시 붙었다가 또 나뉘는 상황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얘가 나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물론 문제는 안 풀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치만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 여기도 하시긴 하셔야 돼. 분해할 때는 여기 옆에다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분해를 할 때는 반드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361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This led to, 그래서 분열이 되죠. 구분이 되죠.
근데 뭘로 구분이 되는지를 봐봐. Of the population into the literate lords and priests.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귀족들과 그 다음에 사제들,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로 나뉘었단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 지식이라던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뒤에는 어땠어? Who ruled over the illiterate common people 이라고 했으니까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뭘 못하는 사람들이야? 읽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을 rule over 했다는 얘기는 뭐야? 지배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배층이 누구였단 얘기야? 귀족들. 피지배층은 누구야? 문맹인 일반 사람들. 이해됐죠? 그렇게 둘로 나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 봐보세요. 자, 기술이 새롭게 이제 나왔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엘리트들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등이 불평등해. 불평등해. 그러니까 불평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용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되게 이거 좀 살만한데? 이런 시기가 와요. 도래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등해진다 이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자동차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개발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자동차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절대 아니겠죠. 특정한 어떤 계층,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아마 사용을 했었을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기를 아마 바랐을 거고,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사기 시작하고, 지금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집들은 뭐 두세 대 막 차를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 뭐 아파트에서 아파트 뭐 한 대나 두 대 정도까지만 가능한데 막 세 대 막 네 대 있어가지고 막 맨날 부족하고 이중주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분당에서도.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땐 그랬고 지금은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기술 자체가 너무 새롭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정 계층만 사용을 했었다가 이제는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62번에 대한 내용에다가 보라색 처리하고 싶어서 제가 위에서 지금 보라색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술이 지금 원래는 엘리트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라는 부분에 보라색 처리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할 법한 가격이 돼요.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평등해지더라. 결국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독점 기술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될 거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위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되게 골치 아픈데 저는 사실 파란색으로 처리했어요. 오히려 지금 위에 뭐 엘리트 관련된 부분에다 파란색 처리했었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라색을 많이 치셨을 거예요. 왜냐면 독점 기술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라색 밑줄만 그을게요. 구분을 위해서. 그래서 use only the elite, 그리고 엘리트들의 그 특징들 있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Access to required resources, 그리고 have the aptitude and means to benefit from special training. 이런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을 거예요. 밑줄만 그을 거예요. 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긴 사람들인데 living on high mountains, 그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사막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노란색들을 즐기지 못하죠. 누릴 수가 없었잖아. 무슨 색이게?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파란색. 그 여기를 파란색을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359번에서도 파란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다가 파란색 칠할 수 있을까? 이 글쓰기를 못했던 사람들 누구야? 책을 못 읽었던 사람들 누구야? 그렇지, general population. 그래서 the general population이라는 부분에다가 파란색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361번에서도 파란색 보여요? 아이나 뭐라고 해야 돼? 어디가 파란색이야? 361번에서. 그렇지, illiterate 이하 부분에다가 파란색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파란색을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밑줄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일단 invention of writing이라고 하는 부분은 agriculture과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따로 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층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는 충분히 보라색으로 밑줄을 그을 수가 있겠죠. 어이, 잘 가라. 그래서 레드 이하 부분 있죠? 여기 네, 엘리트까지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1번에서 한번 봐볼까? 여기도 지금 계층이 나뉜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a division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색깔을 처리할 수가 있더라. 그죠? 여기도 가능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Use only the elite.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지금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더라. 평등치 않더라.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평등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괜찮죠? 이해되셨죠? 어제 이제 그 중3 애들만 저한테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엔디비아가 가지고 있는 AI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엔디비아만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집약된 부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부품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넘기지 마라, 중국한테 팔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몇 주 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 중국에 파는데 이제 제한을 두고 팔아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 뭐야? 이거 지금 기술을 우리가 지금 자기들 뛰어넘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잖아. 그래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알리바바가 너네 알리익스프레스 알죠? 그것도 운영하는 대기업이에요. 근데 알리바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만들게 그냥 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이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등해질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쥐고 싶으니까 지금 다들 난리잖아.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시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또 마저 보도록 할게요. 네, 필요 자원의 접근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훈련을 해서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독점 기술을 갖게 됩니다. 농업의 한계, 네,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런 게 지금 독점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용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트가 아니죠. 엘리트가 아니야, 그죠? 자, 그다음 9차전 지술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문자 발명이라고 했네요. 좋아요. 문자 발명. 배우는데 시간이 들고 수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층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뉠 수밖에 없고 이쪽이 더 지식을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권분리라고 했는데 인권분리? 지식 권력층을 가진 문맹귀족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문맹귀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해력이 있는 귀족들이죠. 귀족이라던가 아니면 사제들. 사제가 문맹 대중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권 분리라기보다는 이건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했을 것 같아. 여기는 지식 권력의 분화,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지식 권력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어떻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엘리트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비용이 줄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평등해지더라. 오히려. 그죠? 그래서 기술이 확산이 되면 이게 평등화가 진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의 내용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자, 여기 이제 주제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주제요. 이제 영어로 써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네, 지금 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너무 잘했어요. 영향이라고 쓴 거 너무 잘했어요. 확산이 미치는 영향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보자. 뭐라고 써주면 될까?
뭐의 영향이야 이게? The effect of 뭐의 영향이야? 기술 발전. 뭐라고 쓸 거야? technology? 아이고, technology? 뭐라고 쓸 거야? development. 아니, 어렵나요? 할 수 있죠? 네, technology development and 지식의 확산. 어렵나요? 널리지라고만 써도 돼요. 아니면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여기서 knowledge, 지식을 확산하는 거니까 지식의 확산이라는 것은 지식을 확산하는 거니까 spreading knowledge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영향인데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on. 어디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society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이렇게도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요거는 그냥 여기 써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는 그 사회적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계층의 분화에 대한 글이잖아.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글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빠지게 되냐면요. exclusive technology가 빠져요. 그죠? exclusive technology가 빠지잖아.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넣어서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 계층이 먼저 필요해. 뭐라고 써야 돼? 사회적인 계층. 사회 계층 뭐라고 써야 돼? 사회적인 social 계층. C L A. 아니 뭐 어려워요. 클래스잖아요. 아니 위에서 클래스 계속 쓰지 않았어요? class of scribes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social class 뭐라고 써야 돼? differentiation. 노란색. differentiation and 불평등. 뭐라고 쓸래? 불평등이 영어로 뭐야? 불평등. in equality.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져다 진 거잖아. 그래서 brought about by 뭐에 의해서? 기술 발전이긴 발전인데 위에서 얘기했던 우리 노란색 뭐라고 쳤어? 노란색이 뭐였어? 그렇지. exclusive technology 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것도 말이 맞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술 독점된 기술이었고 일반 대중은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었다. 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모두가 다 사용 가능하더라. 결국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노란색을 우리 되게 손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다가 노란색 처리하면 될까? 어디다가 노란색 처리하면 될까? ideal day. 좋습니다. ideal day라는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이상적인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364번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ideal day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뭘 듣고 일어난다고 하죠? 바다의 밀물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우리 보통 뭘 듣고 일어나죠?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알람을 탁 끄고 바다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아침. 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니? 그런 날에? 아니야. 그러니까 좀 늦음하게 일어날 거야. 한 9시 반, 10시 이때쯤 일어났단 얘기야. 자, 그런데 아침에 뭘 먹냐면 미모사를 먹어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미모사가 무엇인지 검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나요? 검색하셨나요? 네, 그러면 검색 결과를 보시면 술이 하나 나올 겁니다. 술. 근데 술이 아니에요.
칵테일 중에 미모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칵테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미모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미모사는 진짜 샐러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샐러드는 풀떼기잖아요. 그죠? 풀떼기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샐러드를 그렇게 엄청 많이 먹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샐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한식은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좁은 느낌인데 샐러드를 정말 본격적으로 먹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샐러드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샐러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main ingredients are cheese, eggs, canned fish. 여러분 canned fish면 뭘 얘기하는 걸 것 같아? 웬만하면? 설마 샐러드에 고등어를 넣진 않겠지. 그럼 뭐겠어? 참치, 그죠? 얘들아 참치랑 뭐가 어울려? 참치 마요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뭐가 나와? onion and mayonnais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 노란색 이런 것들은 치즈나 계란 그 지단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약간 크림 마냥 이렇게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마 마요네즈랑 어니언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얹은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야채들이 어쨌든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당근 같겠죠? 당근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참치 같죠? 그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네요,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 얘들아? 이게 미모사 꽃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름이 미모사긴 한데 이게 지금 이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처럼 생겼어, 얘들아? 아니 이거 뭐처럼 생겼어, 얘들아?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뭐처럼 생겼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아? 케이크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떨 때 먹는 음식이냐면 약간 파티할 때 먹는 음식이에요. 파티할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festive salad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또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화면 또 띄워줄게. 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축제가 있는 혹은 막 어떤 잔칫날 먹을 수 있는 이 샐러드를 아침에 자기 혼자 먹는 거야. 근데 그 아침 식사를 어떤 식으로 먹냐면 브런치로 먹어 또. 왜? 늦지막히 일어났으니까. 그 먹고 뭐해? 밖에 나가. 밖에 바다잖아, 바다 소리 듣고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책 읽으면서 태닝 하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날들을 ideal day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날을 또 뭐라고 부를 수 있다? ultimate day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r ultimate day, your ideal day 전부 다 노란색일 수 있고요. 364번과 365번에서 나왔던 것도 당연히 노란색이기는 한데 저는 칠하진 않을게요. 구구절절 칠하진 않을게. 자, 그래서 이런 날들이 지금 And while it sounds fun in theory, 당연히 이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즐겁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 매일같이 이런 날들을 보내라고 하게 되면 이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제가 3달 놀아봤거든요. 3달 한국을 떠가 놀아본 적 있거든요. 정말 지겹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현타가 오고 지겹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왜냐면요, 이것은 it's not practical. 이건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고 문법이 나오죠. 자, if라고 하는 말 다음에 지금 did라고 하는 과거 동사 썼죠. if라는 거 가정법이고요. 가정법을 나타내고요. did는 과거를 나타냅니다. 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문법인데요. 네, 이 용어 자체는 이 형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는 형태를 따라가요. 그래서 if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라는 이름이 여기서는 들어간 거고요. 과거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이 이름은 과거기는 한데 여러분 if에다가 우리가 현재 동사를 쓰게 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되죠? 어떤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If I go there, 내가 거기에 간다면 그럼 어떤 그 시제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미래죠.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동사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 아니,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 과거.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의 정반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If you did it every day, 그것을 매일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매일 하면 특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할 수 없으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 특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반대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시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너의 드림카를 구입하는 것부터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드림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드림카는 뭐가 있죠? 나는 이제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꼭 이 차를 사겠어.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군요. 그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 N들은 굉장히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마이바흐를 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람보르기니를 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는 것이 나왔고요. 그거를 대여하고 빌리는, 렌트카를 하는, 렌트라는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노란색이 이게? 지금 얘들아 위에서 뭐라고 했지? 이걸 매일같이 똑같은 날로, 그러니까 맨날 동일하게 이제 이런 날들을 보내면 스페셜 하대 안 하대? 안 하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매일같이 똑같은 날을 보내지 말란 얘기고, 그렇게 하면 스페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uying your dream car은 어느 쪽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빌리는 건 어느 쪽이야?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지금 rent가 아니라 buy죠. buy the dream car. 이렇게 되면요, 네가 이제 그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기도 하고,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할 때 맨날 걱정해야 돼. 그 다음에 스크래치 생길까봐 걱정해야 돼. 왜? 비싼 차잖아, 얘들아. 너무 비싼 차잖아. 자, 그러니까 너의 꿈 자체가 어떻게 된대요? 그 문제점들로 막 이제 뭐 얼룩져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그걸 빌리면 어떻게 돼요? Occasionally rent a car. 만약에 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그것을 풀로 다 즐길 수 있을 거야. 뭐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Which is why making an ultimate day. 여러분, ultimate day는 노란색이잖아. 이 ultimate day를 제일로 가장 최고의 날을 making your everyday, 매일 그렇게 매일같이 보내는 상황으로 만들면, 즉 루틴화를 하면. 그러니까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그걸 매일같이 보내는 일이잖아. 파란색. 그래서 making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your everyday라고 하는 부분은 파란색이 되고요.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색깔은 이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 다 칠했으니까 아이고 난리 났다.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쓴 거야? 이상적인 하루를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늦잠을 자고, 바닷가에 늦잠을 잤어. 그 다음 민명사를 먹는 거, 그 다음 아침에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닝까지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위에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최고의 날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도입부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라고 쓴 거죠? 매일 최고 하루 불가능. 네,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거 덮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 이제 좀 덮어서 써볼게요. 대충 이제 내용이 맞았다라는 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부분에는 서론이 먼저 나오죠. 도입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상적인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어떤 것들이 이상적인 날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이제 깨고 바다의 잔잔한 소리에 깬 뒤, 그 다음 뭐야, 브런치로 미모사를 먹고, 그 다음 뭐야, 해변가에 나가서 태닝을 하며,
독서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예시를 지금 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제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2번이라고 쳐볼게요. 2번. 그래서 본론이자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주제는 뭐라고 했어? 이론적으로는 재밌어 보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과는 다름을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날을 보내는 것은 뭐야?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함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라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약간 주한이가 설명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이지 않다. 이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나왔던 것이 비유적인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서 뭐라고 했냐면 드림카를 구입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죠. 예시를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진술을 얘기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차를 요거 이제 이렇게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걱정만 막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렌트를 하게 되면 걱정 없이 이걸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야? 최고의 날을 매일로 만드는, 그러니까 루틴화를 하는 시도 자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특별함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일상으로 이제 이게 일상화가 되게 되면 그 가치라던가 즐거움이 오히려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일상이 최고의 뭐야 이게? 뭐라고 쓴 거야? 매일이 최고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영어로 써봅시다. 네. 그러면 최고의 날이 일상화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최고의 날부터 써야 되지. 그럼 ultimate를 쓸까? ultimate days cannot be your daily routine. 이럴 수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이게 루틴한 어떤 하루가 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혹은 이제 이유를 설명한 거니까 the reason why ultimate days cannot be your daily routine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죠? 요렇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림을 잘 그렸던 사례들이 아까 있었어서 제가 잠깐 하나만 사진을 보여드리게 되면 아까 어떤 누나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짜란. 이런 그림을 그려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이상적인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게 3주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살만 찐대. 살만 찌고 별로 좋지가 않대. 그리고 이제 표정 봐봐. 아까 이때는 되게 좋았는데, 그치? 이때는 지금 좋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될까요? 좋습니다.